세금 350억 원을 들여 만든 체육공원이 해만 지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청주시는 세금 300억 원을 더 들여 이 공원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합니다. 3주 만에 단속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명, 제천 1명, 괴산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314명,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천편일률적인 잣대가 아닌 지역마다 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건데요. 기대감과 우려감 속에 첫 발을 뗐지만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앞. 자치경찰제 첫날을 맞아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가장 먼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꼽은 3대 우선 과제는 주민 참여와 소통,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 재산 보호, 구체적으로는 여성과 청소년 치안, 농산물 절도 예방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자치경찰이 책임지겠다는 각오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 삶의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을 하겠다는. 이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사무에서 분리돼 생활안전, 교통경비,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경찰청이 아닌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들 의견과 바람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야자 시간에 어두워가지고 밤길 위험한데 애들마다 나가는 시간도 다 다르고 해가지고 순찰차나 횡단보도 이런 데 경찰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충북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인력을 포함해 2,200여 명. 평소 지자체와 협업이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파편 유류물 같은 걸 원활하게 청소해서 다음 2차 사고 방지를. 소음의 경우에는 어떤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한 문제라 그런 인프라나 제도가 조금씩 더 구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의 관건이 될 경찰과 지자체 협업 체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도 소속 상사와 경찰 직원 또는 경찰 상사와 도 공무원 직원이 팀마다 한데 섞여 서로에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찰분들께서 이제 이런 업무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존엔 몰랐는데 같이 협력해야 될 분야도 되게 많구나.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경계의 모호성, 인사와 평가 체계, 지역 유착 우려 등의 문제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몸은 다 따르지만 하나의 사무는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을 자치경찰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걸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일단 마련이 돼야 돼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자치경찰제. 결국 지역민의 치안 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350억 원 넘게 들이고도 해만 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하필 조명시설이 불가능한 비행-안전구역에 청주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수백억 공사를 무턱대고 해버린 결과입니다. 청주시의 황당한 세금 사용 실태,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를 포함해 모두 350억 원을 들여 2달 전에 문을 연 청주의 한 체육시설. 해가 지자 일대가 암흑으로 변합니다. 실내는 물론 야외 축구장까지 모두 걸어 잠궈 밤이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 밤 10시가 넘어도 불야성인 다른 시설들과는 딴판입니다. 야외 경기장을 밝힐 조명 하나 없이 준공된 탓입니다. 생각이 나서 오긴 왔는데 아기가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 없었다고, 무섭다고, 집에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 체육시설은 서쪽으로 청주공항과 군 비행장 활주로와의 거리가 1.5km도 안 되는 비행 안전구역인데 하필 여기를 체육시설 부지로 고른 게 화근입니다. 그것도 항공기 착륙 경로와 정확히 겹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항공 등화 이외의 조명시설이 제한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기본적인 검토 없이 무턱대고 수백억 공사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협의 도시계 그 인가 과정에서 이제 공군과 이제 그 협의를 보내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좀 누락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기획 단계부터 7년이 지나 준공 직전 공군과 첫 협의를 시작한 청주시는 뒤늦게 밝기 조정 등의 대안을 찾고 있지만 항공기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되면은 글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낮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시설이 안 됩니다. 완공된 시설 면적은 52,700제곱미터. 반쪽짜리 오명을 벗으려면 전체를 지붕으로 덮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낮에는 350억 값어치를 할까? 가봤더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착륙 직전에 전투기 굉음 때문에 그냥 서 있기도 힘들다 보니 낮에도 썰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청주시는 여기에 300억 원을 더 들여 체육시설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기자입니다. 비행안전구역 등화 통제로 밤마다 무용지물인 반쪽짜리 체육시설. 날이 밝자 바로 옆 활주로 착륙을 앞둔 전투기며 군용 헬기들이 연신 날아다닙니다. 땅에 거의 닿을 듯 내려앉은 전투기 소음은 최저 100데시벨. 귀를 막아야 할 정도입니다. 취재를 위해 머물던 2시간 동안 착륙한 전투기며 헬기가 20여 대가 넘습니다. 보통 한 10시 넘어야 이제 시작해가지고 계속이죠 뭐. 지금 심할 때는 밤에까지 야간. 잇따른 소음 민원에도 대책이 없다 보니 주말 아니면 낮에도 이용객은 거의 없습니다. 족구장의 경우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이용 실적이 한 건도 없을 정도입니다. 심판 레프리의 휩쓸 소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선수들도 뭐 경기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고 뭐 일부는 귀를 막는다든가 뭐. 원래 악취가 심한 양돈 단지가 있던 곳인데 지난 2013년 이걸 통째로 사서 없애기 위해 국비를 가장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체육공원을 구상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민원 해결이 목적이다 보니 주변 여건은 관심밖에 없습니다. 소음 이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악취, 그러니까 돼지 막사에서 나오는 악취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런데도 청주시는 350억 원을 들인 이 체육공원이 1단계 준공에 불과하다며 오는 2024년까지 300억 원을 더 들여 지금보다 2.5배 넓은 13만 제곱미터의 야구장 등을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 인공암벽장은 이미 지난 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고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3단계 야구장은 오는 연말 줄줄이 착공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5분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성소방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80여 명과 장비 29대, 헬기 2대 등을 긴급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군청 직원 10여 명도 투입됐지만 플라스틱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직원 1명이 양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지역 장마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올해 장마 전선이 오는 3일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북상하면서 충북은 오는 3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강해지는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졸음운전으로 연쇄 추돌해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화물차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3주 만에 다시 단속 현장을 동행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3.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물건이 경찰 암행 단속반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오세요. 졸음 쉼터로 이동해 짐칸을 확인해보니 철제 원통과 팔레트, 천막이 실려 있습니다. 덮개도 없이 고정도 안 시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4톤 미만은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휴게소로 들어온 25톤 화물차. 목재칩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물막으로 덮긴 했는데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습니다.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다 해줬어요, 아내가. 그러면 저기 우드칩이거든요. 그러면 저기 운행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기차에게 이제. 이 트레일러에는 후진할 때 켜져야 할 백색 후퇴등이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철제 패널을 가득 실은 또 다른 화물차는 오른쪽 브레이크 등이 고장났습니다. 두 차량 모두 보름 안에 정비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해서 승용차를 수돌하게 되면 그 또한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오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반나절 단속했더니 지정차로 위반을 포함해 모두 44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는 물론 드론과 헬기까지 투입해 도로를 위협하는 화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88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추진부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추진 정책으로 응답자 중 63.1%가 생활안전 분야를 꼽았고 40.5%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CCTV 범죄 예방 시설 확충, 경찰과 주민 간 협업 소통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40%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는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 보호와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협업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새청사 개청식이 오늘 오후 4시 강내면 새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어제를 넘고 오늘을 잊고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와 청주대교 사거리 5개 전광판을 통해 개청식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지상 6층 규모의 흥덕구 새청사는 민원공간과 직원 업무공간, 시민 활용공간으로 나눠졌고 공연장과 다목적 체육관, 스마트 워크센터, 서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안한 그린 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로 국내 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과 세계 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을 실증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2033년까지 매출 2,606억 원, 고용 299명, 기업 유치 24곳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고 251만 2천 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규제 자유특구에서는 신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유예 면제됩니다. 균형발전 국민포럼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청주에서 개헌 국민연대 결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공존 공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 결성되는 개헌국민연대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됐던 진천군의 장성유 주무관이 17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함께 징계를 받은 4명 가운데 3명의 정직과 감봉 처분도 취소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공무원 노조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장 주무관은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실제 복직하게 돼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